뭐 누구나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 약물 중독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연애 초반에는 다들 상대방이 뭘 해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게 다 그냥 예뻐 보이니까 뭣도 모르고 뭐 객기에 가깝게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옆에서 치유해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저번주엔 제가 약간 음지의 연애설을 풀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좀 비슷한 주제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뭐 화류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거나 지금 뭐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대부분이 제가 겪어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돈과 연애 사이에서 뭐가 중요한지 스스로 빨리 깨닫고 저울질을 잘해서 최대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라, 이런 조언을 드렸는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쁜 업소 언니나 잘생긴 선수랑 동거하고 사귀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 TC 안 받고 존잘 존예 그런 사람들과 동거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건데 개꿀 아니냐, 뭐 부럽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커플이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뭐 맨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쉽게 질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게 주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고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서로 그런 불안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 의외로 멘탈 강하고 일을 오래 한 언니 선수들은, 한마디로 베테랑들은 일은 일이다, 우리 서로 일적인 부분에선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선을 긋고 만나는 커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냥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는 어떤 하나의 뭐 잠자리 파트너, 이런 관계로 애초에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베테랑 선수 언니들은 그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건 아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다이어트겠죠. 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밤이라는 선수나 언니들은 정말 조금만 살이 쪄도 초이스 볼 때 매우 불리해져요. 그래서 선수나 언니들은 늘 다이어트에 굉장히 민감한데, 거기다가 이 위스키 자체가 워낙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쉽게 살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몸매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약물 같은 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큐시미어, 색센달 이런 것들은 옵션이고, 그냥 예전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처방해주는 그런 돼지약이 있어요. 디에타민이라고 부르는 식욕 억제제인데 이걸 먹으면 정말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져요. 그래서 몸매 관리에 민감한 아가씨나 선수들은 참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돼지약인데, 이 약의 부작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불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누워서 그 천장만 보다가 가만히 있고 멍 때리다 그대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얼굴에 확 티가 나요. 다크서클이 깊어지고 왠지 모르게 좀 더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렇죠. 거기다 피곤하니까 초이스 볼 때 표정도 별로 안 좋고, 막상 내가 방에 들어간다고 해도 텐션이 쉽게 안 올라가요. 그런 와중에 이제 술까지 마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출근 전에 잠을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겠죠. 그래서 이런 돼지약과 함께 처방받는 게 졸피뎀 계열의 수면제거든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랑 수면제를 동시에 먹게 돼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수면제가 정말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정말 쉽게 잠들 수 있어요. 물론 잠 많이 자면 좋겠다, 잠 많이 자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수면제는 의존하게 되면 의존할수록 그 대가가 정말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당장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데 이상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눈을 감으면 다음날 그래도 몸이 조금은 개운하잖아요. 근데 이런 졸피뎀 계열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면 뭐 10시간, 12시간을 잔다고 해도 몸이 별로 개운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몽롱함이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몸만 더 피곤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거기다가 이 약은 오래 먹을수록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엔 하나만 먹어도 바로 잠이 왔는데 나중에는 뭐 2알, 3알, 4알 이렇게 먹어야지 잠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약의 부작용인데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고 점점 내성은 강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도 함께 따라오고 이게 더 심해지면요 정말 단기 기억상실 이런 것도 함께 옵니다. 내가 이 약을 먹기 전에 했던 행동들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정신이 마탱이가 가는 거죠. 정신이 아프면 또 어딜 가야 돼요? 이제 정신과에 가서 또 정신과 약을 처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식욕 억제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불면증이에요. 근데 수면제의 부작용은 우울증, 불안장애예요. 항우울제의 부작용은 졸림이에요. 그냥 계속 사람이 몽롱한 채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또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또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런 의학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애인이 마치 조증처럼 신났다가 우울했다가 가끔씩 막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뭘 먹지 않아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자기 몸이 힘드니까 사소한 걸로 예민하게 막 화를 내고 욕을 해요. 짜증을 넘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막말을 하다가도 다음날이 되면 또 모든 걸 다 까먹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 여러분들은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당연히 환장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 약물 중독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연애 초반에는 다들 상대방이 뭘 해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게 다 그냥 예뻐 보이니까 뭣도 모르고 뭐 객기에 가깝게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옆에서 치유해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이런 식으로 토닥여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어떤 본인의 마음을 어필하죠.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에요. 나도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불안정한 행동을 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뭐 옆에서 고쳐줄게는커녕 옆에서 제일 많이 지랄하는 그런 사람의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거기다 또 환장하는 건 지금 이 상대방이 같이 안 살아보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빨러들이 존나게 많아요. 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 뭐 그런 걸로 뭐 예쁘다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SNS에 뭐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스토리 하나만 올려도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뭐 별의별 카톡이 다 와요. 예쁘신데 왜 그러세요? 뭐 힘들면 나한테 기대세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자기들이 뭐 정신과 의사인 것 마냥 다들 내가 상담해주겠다고 난리예요. 사람이 몸이 아픈 건 밖에서 봤을 때 티가 나잖아요. 얘가 뭐 다리가 불편해, 뭐 장님이야 그런 식으로 티가 나는데 뭐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정신이 아픈 건 제 3자가 봤을 때 정말 알아채기 힘들어요. 웬만해선 내가 뭐 정신병이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는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 본인들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3자가 볼 때도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이나 그 본인의 가장 최측근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자면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매력있어. 근데 그 사람이 쿨타임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충동적인 그런 욕구를 견디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많은데 뭐 수면제를 먹고 나서 갑자기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다거나 갑자기 나한테 이유 없는 욕설이나 막말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이 되면 정말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사랑스러운 그 사람으로 돌아와 있어요. 졸피뎀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인 단기 기억상실인데 연애 초반에는 그 약기운이 없을 때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 내가 아직 설레일 때 그때는 그걸 받아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도 반복해서 겪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좋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멘탈이 좋고 아무리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나까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서 내가 치료해주겠다. 이런 놈들도 나중에는 너의 의지미작이 문제다. 너의 정신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쳐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또 환승은 존나 빨라요. 뭐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왜? 예쁘니까. 한번 잡으려고 빨아주는 남자들은 정말 세고 셌거든요. 근데 그렇게 환승이 이루어져도 결국 또 오래 못 가고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그 시나리오랑 거의 똑같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니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아마 이 사람도 변할 거다. 이 사람의 약물 의존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케어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오만한 생각입니다. 수십 년을 공부한 정신과 전문 의사들도 몇 년에 걸쳐서 심리 상담해주고 아주 천천히 교정해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발정난 사람들이 뭘 치료를 하겠다는 거야. 뭐 2달도 못 버티고 아 저거 미친년이다 하고 도망가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사람은 내 의지대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약들을 지금 복용하고 계신 분들, 지금 먹고 있는 그 약들을 당장 끊을 수는 없더라도 정말 부작용 조심하셔서 나쁜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봤거든요.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